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첫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 고등학생 시절에 겪은 일입니다. 어느 휴일과 마찬가지로 그날도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고 있다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살짝 눈을 뜨니 방 안은 어두웠는데 어두운 방 주변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도둑이라도 들어온 것 같아 일어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그림자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데려가도 되겠지? 글쎄다. 그림자들은 절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듯 했습니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이상한 대화까지 들으니 점점 무서워졌고 끝내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자들은 자기네끼리 계속 데려가자 말자 하며 웅얼거렸는데 누군가 하는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안 돼, 아직 때가 아니에. 그러고 나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사라지며 방 안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을 뜨니 어두운 방은 어느새 환해져 있었고 방에는 저 혼자 뿐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경험이었지만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우습기에 그저 개꿈이라니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저는 다른 동네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한 날 지리가 익숙하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다 급한 마음에 무단횡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나가는 차가 전혀 없어서 안심하고 무단횡단을 했는데 갑자기 제 앞에 검은 차가 나타났습니다. 코너에서 갑자기 나타난 차여서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그 차가 바로 제 앞에서 멈춰섰기에 사고를 당하진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저는 큰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 얼마 전에 겪은 그림자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안 돼, 아직 때가 아니에. 두 번째 이야기, 큰아버지의 장례식장. 설 연휴에 겪은 일입니다. 연휴를 맞이하여 토요일에 여행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여수였죠. 기차를 타고 갈 생각이어서 서대전역에서 도착하여 표를 샀습니다. 역에서 막 출발할 무렵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착역이 아닌 전주에 내려 큰아버지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행하다가 연락을 받아 제일 먼저 도착하여 부모님을 기다렸는데 어머니께서 도착하시자마자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여행을 간다고 집을 나선 뒤 어머니께서 잠시 낮잠을 주무시는데 꿈에서 제가 여행을 간다고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왜 왔냐고 물었더니 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집에 일이 생겨서 다시 왔어. 이윽고 전화가 울려 잠에서 깨어나셨는데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뛰어내린 여자.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같은 기숙사의 일본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친구의 사촌언니가 고등학교 시절에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어느 날, 언니는 그날도 자정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답니다. 매일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몇 달 동안 같은 역을 이용하더니 막차 시간대에 전철을 타는 사람의 얼굴이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저 얼굴만 아는 정도랍니다. 그런데 그날은 베이지 롱코트를 입은 여자가 승강장에서 계속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매일 전철 첫 번째 칸을 탔기에 승강장 제일 끝으로 이동하는데 여자가 계속 따라왔답니다. 약간 이상한 기분은 들었지만 자기처럼 끝에서 내리는 사람인 것 같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윽고 멀리서 전철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는 역에서 오는 전철을 바라보며 서서히 다가섰다가 그날따라 책이 많아 들고 있던 책을 놓쳤습니다. 전철이 다가오고 있기에 서둘러 책을 줍기 위해 몸을 굽힌 순간 갑자기 뒤에 서 있던 여자가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전철이 멈췄습니다. 조용하던 역 안은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여자가 자살한 것 같았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정신이 아찔했지만 그에 상관없이 경찰은 언니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경찰서로 데리고 갔답니다. 하지만 정확한 목격자가 없어 아무도 자세한 상황을 몰랐고 언니는 그 여자를 밀쳤다는 의심까지 받았답니다.
이윽고 영무원이 승강장에 CCTV 테이프를 가져왔는데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비디오에 찍힌 건 전철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언니 뒤에 여자가 언니를 밀어뜨릴 기세로 달려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도 언니가 책을 줍기 위해 자세를 낮추자 중심을 잃고 그 여자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여전히 모르지만 그 언니는 그 일로 액땜한 모양인지 그 해에 유명 사립대에 붙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연탄가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 친구 2명과 경남 마산에 학꽁치 낚시를 갔습니다. 하지만 세차게 불어오는 차가운 바닷바람과 흩날리는 눈 때문에 낚시를 접고 떠나야 했습니다. 점점 거세지는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다가 때마침 오는 버스를 무조건 탔습니다. 하지만 마산역으로 가야 했는데 밤늦게 버스가 도착한 곳은 진해역이었습니다. 밤이 깊었기에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여 헤매다가 결국 숙소로 잡은 곳은 허름한 여인숙. 거기서 술을 마시다가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깼는데 낯선 남자가 방에 앉아 우리가 마시던 술을 마시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남자는 대뜸 제 멱살을 잡으며 내 제 사상이 왜 이래? 하며 주먹으로 절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손을 뿌리치는 순간 전 잠에서 깨어나며 일어났는데 순간적으로 쓰러졌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다리에는 온통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마도 연탄가스 냄새 같았습니다. 엉금엉금 기다시피 하여 필사적으로 문을 열고 친구들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비몽사몽. 고함을 질러 주인 아저씨를 불렀고 이윽고 저희는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모두 살았고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신기한 일은 이번 중에 여인숙 주인 아저씨께 꿈에서 본 남자 이야기를 했는데 주인 아저씨께서 놀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1년 전에 해고나사가 그 방에서 자살했었지. 그 사람이 너희를 살린 거야. 저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릴 살려고 나타난 건가?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건 해군에 지원 입대였고 곧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경고학교 졸업 후 배치된 곳은 진해, 경남함이라는 군함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배정받은 사물함을 열자 벽에 붙어있던 낡은 사진 속에 어떤 남녀가 있었고 남자는 꿈에서 본 그 남자였습니다. 그 후 군 생활을 그 남자의 자취가 남은 군함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남자가 꿈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